오늘 갑자기 영국과 한국에서 티모 베르너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르너가 나에게 골을 넣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르너는 디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팬들과 언론은 나에게 득점 기대치를 낮춰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첼시 팬들은 환호하고 있고 토트넘 팬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과 팬들은 포스텍 감독과 베르너와의 전화대화 내용을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베르너가 단 2분 만에 마음을 열고 토트넘 이적을 결정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이프치히 구단까지 포스텍 감독이 약속한 베르너의 포지션과 역할에 대해 더 궁금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스텍 감독이 베르너에게 원톱 스트라이커 붙박이 출전을 약속했을 것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은 베르너의 골 결정력은 문제가 많다, 토트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베르너가 포스텍 감독과 약속한 내용을 털어놓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베르너는 나는 골을 넣는 것에 관심이 없다.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도록 무조건 뛰고 달릴 것이다. 그렇게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르너의 발언은 첼시와 토트넘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소속팀 첼시 팬들은 SNS에서 환호를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득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베르너 요원은 이미 토트넘을 슬슬 낚시질하고 있다. 마음에 든다. 결국 베르너의 발언으로 포스텍 감독과의 대화 내용과 합의도 일부 공개되었다는 분위기입니다. 베르너는 메뉴전 이후 자신의 경기 스타일이 바뀌었는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만에 뛰어보았기 때문에 첼시에서의 스타일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자의 이 질문은 첼시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져서 독일로 갔는데 이제 골 결정력이 좋아졌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토트넘에서는 골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는 시비를 거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에 문제가 되었던 첼시에서의 골 결정력 부족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르너에 대한 골 결정력에 대한 질문과 우려는 두고두고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12조의 질문에 대해 베르너는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어시스트와 깊숙한 침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다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무조건 득점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골 결정력이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나도 골을 더 넣고 싶지만 이제는 나에게 경기의 주요 목표가 아니다. 특히 토트넘의 전술에서는 나는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득점을 못 넣은 이유가 팬이나 감독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팬이나 감독이 골을 넣어주기를 기대했고 베르너도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더 엉망진창이 된 것 같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제 토트넘 팬들은 득점을 많이 넣어주기를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맨유전에서 어시스트했다. 그것이 당신이 전 소속팀 첼시 팬들에게 보여준 최고의 모습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어시스트를 한 것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득점과 어시스트를 계속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르너는 포스텍 감독과 나눈 듯한 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베르너는 첼시 팬들은 항상 나의 경기를 보고 많은 비판을 했다. 왼쪽 윙어부터 시작했지만 계속 더 많은 골을 넣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라며 첼시에서의 시간을 털어놓았습니다. 첼시에서는 팬들이나 코치진들이 무조건 골을 넣어야 한다라고 강요했고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르너는 토트넘에서는 전혀 다르다. 토트넘이 가진 전술도 있고 감독이 원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 플레이 방식으로 팀에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것은 어시스트일 수도 있고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무조건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포스텍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면 충분하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스텍 감독과 자신이 합의한 경기 스타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깊숙이 뛰어 달리는 것, 그러다가 오늘처럼 어시스트를 만들어보는 것. 결국 베르너는 포스텍 감독과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도록 무조건 뛰어 달리며 공간 창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부여받은 역할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영국 언론은 토트넘의 골잡이는 손흥민이다. 득점은 손흥민에게 나온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토트넘의 득점은 손흥민이 책임진다. 베르너는 공간 창출 능력으로 그라운드를 휘저어라. 그것이 베르너의 장점이다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골만 넣으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살리다 보면 골도 나오고 어시스트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베르너의 발언 이후 메뉴전 직후 포스텍 감독이 베르너에게 만족한다라며 기뻐한 이유도 밝혀졌다는 분위기입니다. 손흥민의 대체 선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설프고 부족했는데도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베르너는 토트넘 이적 후에 바로 메뉴전에 선발 출전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80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1도움을 기록했지만 결정력 부분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직후 언론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제대로 호흡도 맞추지 못하고 나왔는데도 벤탄쿠르에게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베르너는 축구 통계 매체 폼몹 기준 패스 성공률 91%, 기회 창출 1회, 리커버리 4회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풋몸은 베르너에게 평점 7.1점을 주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 소속 토트넘 전담 기자인 알레스데어 골드도 평점 7점과 함께 앞으로 더 잘할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전반전 두 차례 슈팅은 모두 빗나갔지만 데뷔전에서 벤탄쿠르의 득점을 도우며 이를 만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르너의 데뷔전을 냉정하게 분석하면 많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5번의 슛을 시도했는데 3개는 골문을 벗어났고 2번은 수비에 막혔습니다. 결국 유효슛은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데뷔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드리블도 한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크로스도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6번의 경합이 있었으나 모든 경합을 상대에게 졌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아쉬운 경기력이었는데도 베르너 본인도 아주 만족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르너는 경기 직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행복하다. 토트넘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앞으로 더 많은 훈련을 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에 대해서는 공격수로서 항상 골을 넣고 싶지만 어시스트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베르너의 발언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석이 영국 텔레그래프의 지적입니다. 텔레그래프는 베르너는 손흥민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 토마스 투엘 감독과는 다른 스타일의 전술을 구사하는 토트넘에서 베르너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만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과 베르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골 결정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하지만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골문 앞에서의 효율이다. 베르너는 기대 득점에 비해 저조한 기록을 남겼다. 이와 대조적으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기대 득점을 모두 능가하는 골을 기록했다. 지난 4시즌 중 3시즌 동안 손흥민의 슈팅 전환율은 20%가 넘었고 빅찬스 전환율도 40%를 넘겼다. 베르너는 손흥민의 위치를 커버할 수 있지만 그의 마무리 능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르너의 아쉬운 골 결정력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래프가 베르너 영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토트넘의 전술이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하는 토트넘의 전술 스타일이 베르너에게 적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능한 베르너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손흥민이 돌아오면 베르너의 역할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